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보게 됐는데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동영상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 그만해도 돼요. 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미리 학습해온 내용을 가지고 자료로 살펴보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그만 오세요. 안녕하니까. 자, 그래서 자료로 살펴보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1.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동학농민군이 만들고자 한 사회의 모습을 패전개혁안을 근거로 말할 수 있다. 오늘 요 두 가지, 수업을 마치고 나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열심히 수업 동영상을 보고 온 친구라면 자료로 통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용을 좀 많이, 수업만 그 내용만 많이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자료를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좀 심화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자료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자료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맞아요. 사료라고 해요. 사료. 개, 돼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먹는 사료 말고 역사적인 자료라고 해서 사료라고 부릅니다. 사료. 여러분들이 사실 사료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자료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사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렇죠, 당대 사람들이 남긴 글, 대표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로 된 사료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문헌사료라고 불러요. 문헌사료라고 부르는데, 사료에는 이런 문헌사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석. 이석의 글을 남겼어요. 또 그렇죠, 궁궐 같은 유적지, 건물도 있어요. 또한 도자기, 또 뭐가 있을까요? 탑,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의 유적까지, 유물까지 다 포함하는 게 사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역사적인 자료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해 봤는데, 가볍게 첫 번째로 준비한 자료는 이겁니다. 보이나요? 선생님이 PPT로 준비하면 제일 좋은데 PPT를 준비할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글은요 무엇이냐 하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전래된 유행했던 민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노래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라는 내용의 민요입니다. 내용이 어떤지 잘 알겠습니까? 오! 대답을 치고 있어요. 조영현 학생. 여기서 녹두 장군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적어줬죠? 그렇죠, 전봉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래 동요, 전래 민요를 선생님이 괜히 쓸데없이 부른 건 아니겠죠? 오늘 이야기할 뭐가 관련있다? 그렇죠,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우이가 말해준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녹두 혹은 녹두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동학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노래 민요에 보면 녹두꽃을 떨어뜨리고 녹두를 괴롭히는 괴롭히는 대상이 누구죠? 누굴까요? 이게 좀 늦게 뜨는 게 누굴까요? 대답이 없군요. 바로
파랑새 혹은 새 혹은 파랑새를 의미해요. 자, 맞아요. 새. 파랑새가 녹두꽃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 이 파랑새는 전봉준을 괴롭히는 누구일 것이다? 그렇죠. 당시 정부군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했던 일본군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랑새가 녹두꽃을 떨어뜨리면 누가 슬퍼서 엉엉 울고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너무 느리다. 누가 울고 갈까요? 그렇죠. 바로 청포장수가 울고 간다 했어요. 녹두꽃이 떨어지면 슬퍼하는 사람이 청포장수야. 그러면 이 청포장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전봉준을 지지하고 좋아하던 당시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잘 못 부르지만 노래를 불렀어요. 이러한 노래, 민요도 역사적인 사료가 될 수 있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노래도 뭐가 될 수 있다? 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이랑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뜻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잘 보이나요? 자,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무역 규모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보면 일본이 처음에는 많았다가 갈수록 줄어들고 청나라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조선 사이에서 맺었던 조약이 있어요. 그 무역에 관한 조약 때문에 청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무역 규모가 커지고 우리나라에 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내륙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선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이 조약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나서 한 5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들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대답이 뜰 때까지 그 대답은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그건 그림이 조금 희미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에 크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이것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무역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자, 이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출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큰 품목은 쌀이고 수입에 대한 것은 면제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개항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하층민들, 도시 하층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이 그래프에 담겨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일본에 제일 많이 수출한 건 뭐라고요? 그렇죠. 쌀을 제일 많이 수출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가지고 온 건 뭡니까? 면제품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쌀이 어떻게 된다? 부족하게 된다. 쌀이 부족하면 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쌀값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반면에 면제품, 싼 옷, 면제품이 우리나라의 싼 값으로 일본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면제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이 면제품이 잘 팔릴까요? 아니면 싼 값에 들어온 일본의 면제품이 잘 팔릴까요? 그렇죠. 당연히 일본에서 들어온 게 잘 팔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상인이 어떻게 할까? 조선 상인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쌀값은 자꾸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수업 동영상에서 살펴봤듯이 배경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 개항류에 쌀값이 어떻게 된다?
살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두 번째, 아까 앞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거 기억나나요?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무역의 규모가 커지고 청일 상인 간의 무역 경쟁이 점점 증가한다. 결국 이 말은 누구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막 우리나라에 물건 팔러 오니까 누가? 조선 상인이 불리하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이런 상태니까 국민들, 백성들은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리고 청나라 일본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당연히 밉겠죠. 그래서 외세에 대한 반감은 물론이고, 아니 일본 청나라 상인이 막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도대체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왜 우리들을 안 도와주고 일본하고 청나라 상인들이 막 이렇게 활개치게 냅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될까요? 불신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 친구 조용히 해야겠군요. 자, 수업에 집중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조금 늦어지고 딜레이 되는 게 있어서 바로바로 대답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질문했던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무역에 관한 조약이 어떤 거였죠? 아는 친구는 댓글을 달아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를 많이 믿게 됐다? 동학을 많이 믿게 되고 동학에 대한 교세가 점점 어떻게 됐다? 올라가게 됐다. 자, 그런데 조선 내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건 믿어도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맞았어요. 조청상리 수륙무역장정. 짝짝짝 상리 짝짝짝 잘 맞춰줬습니다. 고마워요.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불법이었어. 사실 이 믿는 게. 근데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 종교는 참 좋은 종교야. 왜? 나랑 너랑 똑같다.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늘. 선생님이 잠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업이 잠깐 끊겼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깜짝 놀랐네.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교조 신원 운동은요, 동학을 만들었던 교조, 즉 종교를 만들었던 첫 지도자 누구냐 하면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동학이라는 거 하는 아주 나쁜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동학은 나쁜 종교, 동학을 만든 최재우는 나쁜 놈,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학을 믿던 사람들이 우리 교조 최재우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학 믿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동학 믿는다고 왜 자꾸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교조 신원운동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학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렉 걸린 거는 선생님이 이거 동영상 찍는데 뭔가 잠깐 문제가 생겨서 그랬습니다. 척화비 땡! 척화비 아니에요. 척화비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자, 다시 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한자로 만석보
유적이라고 유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만석보라고 하는 그 보가 있어요. 보가 뭐냐 하면 그 조그마한 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흘러가는 물을 막아가지고 조금씩 흘려내보내면서 물을 가둬두고 농업용수로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할 때 퍼다가 쓰는 그런 수리시설인데요. 이 만석보는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만 뭐다? 사람 이름이 죽은 사람인가? 조병갑이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병갑은 여러분들 뭐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고부농민봉기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선생님이 4시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1기는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고부농민봉기. 두 번째는요, 뭐다? 제1차 봉기. 그리고 여기는 화약을 맺었을 시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2차 봉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할 제1기가 바로 고부농민봉기예요. 고부는요, 지금의 전라도 지역의 어떤 고을 이름이었어요. 고을. 여기에 아주 악덕한 탐관오리. 탐관오리는 오리 꽥꽥 하는 오리가 아니고 탐호한 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됐어. 그리고 돈밖에 몰라. 그래서 막 뚱뚱이야. 그래가지고 막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고부 군수로 오게 됩니다. 고불 사또로 왔어. 사또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선생님이 여기 얘기했던 뭐다? 이 만석보라고 하는 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만석보는요, 만드는데 농민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막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보를 만들어줬으면 그 물을 사용하는 건 자유롭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또 욕심 많은 조병갑은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농민들한테 다 시켜서 만들어 놓고는 여기서 물을 갖다 쓰려고 하면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서 당시 조병갑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비석을 세워주고 한다고 또 돈을 엄청 많이 걷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한테 거기에 사는 고부 군민들이 당연히 감정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참다가 뭐 했다? 농민봉기를 뻥 하고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제발 좀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제발 좀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부농민봉기가 이렇게 이제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고조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부에서 무슨 일이지 하고 조사를 하러 딱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아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 들었구나.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 뭘 들어줄까? 뭐부터 고쳐줄까? 아이고 쭈쭈쭈쭈 이렇게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사실 이 뒤에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로 온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적반하장인 거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국가에 어떻게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농민봉기를 일으키냐, 너희는 나쁜 놈이야 막 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농민군을 이끌었던 누구? 전봉준을 비롯한 사람들이 뭘 일으키게 됐다? 제2차 봉기를 1차 봉기를 정정할게요. 제1차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림은 이거는 사발통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발통문. 자, 이 사발통문은요, 요구사항 같은 걸 적어놓으면 하나의 문서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달라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왜 봉기를 일으켰는지.
왜 난리를 일으켰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놓은 것이 사발통문이라고 합니다. 통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는데 여기 사발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발, 밥사발, 사발그릇 할 때 그 사발이에요. 자, 그게 왜 사발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여러분 보이나요? 요 모양, 요 모양이 밥그릇, 사발을 엎어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사발통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선생님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그럼 과연 이 사발통문에서 왜 사발을 엎어놓고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들 이름을 막 이렇게 적었을까? 그냥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구 가로로 적든지 세로로 적든지 줄을 세워가지고 적으면 되지. 뭐 하려고 밖으로 엎어놓고 그 귀찮은 짓을 했을까? 벌써 대답을 해줬네요. 바로 누구다? 지도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을 이렇게 그려놨어. 동그랗게 그려놨어. 그리고 이름을 내가 여기다가 김개똥을 먼저 적었어. 그 다음에 뭐 이차돌 뭐시기 뭐라고 적었어. 그럼 적은 사람들은 알죠. 누가 제일 먼저 적었는지. 근데 다 적어놓고 다 적어놓고 나면 어디가 처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바로 주모자, 제일 지도자를 못 알게 하려고 이렇게 동그랗게 밥그릇을 사발을 엎어놓고 이름을 적었다 해서 우리가 사발통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발통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내용, 사발통문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읽어줄게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참 잘 되었지 그냥 그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 기일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라고 하는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 그런데 이 난리가 나서 아유 큰일 났네가 아니고 어떻다? 잘 됐다. 아주 잘 됐다. 우리가 이렇게 정부나 관리들이 못된 관리들이 나쁜 짓을 하는 채로 계속 억눌려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참 난리가 잘 났다라는 내용하고요.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농민봉기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보이나요? 바로 요 그림. 이거는 그 당시에 그린 게 아니고요. 나중에 기록화로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여기 보이는 요 사람이 전봉준입니다. 전봉준이고요.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1차 백산에서 일어난 봉기를 의미합니다. 백산이라는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어요. 사실 앞에 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백산 지역인데요. 백산 봉기가 일어났을 때의 그 그림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어디다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보국안민 그리고 제폭구민 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국안민 그리고 제폭구민 있습니다. 자,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은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 제폭구민 포갑적인 아주 폭력적인 것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당시 정부나 관리들의 나쁜 그 지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산봉기 다음에 우리가 농민군이 황룡천이나 그리고 황토영에서 점점점 승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기 때문에 쭉 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에 어떻게가 됐다? 전주를 전주성까지 함락시킬 정도로 굉장히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해서 이기고 있었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어떤 뜻입니까? 정부의 정말 정규 군대가 일반적인 백성들이 막 죽창을 들고 낫을 들고 호미 들고 막 나와 하는 그 농민군한테 계속 진다는 뜻이에요. 황룡천에서도 지고
황토에서 지고 그래 결국에는 그 근처에서 제일 큰 성인 전주성까지 함락을 당했으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선 정부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이모군란 때도 그랬고요.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요. 이 조선 정부는 자기들이 해결 못하면 맨날 누구 부르지? 맨날 뜰링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나라가 있잖아. 어떤 나라죠? 선생님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맨날 이모군란 때도 그랬고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 조선 정부가 무슨 일만 나면 자기들이 해결 못하겠다 싶으면 맨날 연락하는 데가 어디야? 그렇죠. 청나라죠. 청나라.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 도와주세요 그랬죠. 누구? 상준이, 동현이, 정년이 중국 막까지 다 맞습니다. 중국 청나라한테 맨날 연락이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 그러면 청나라가 싹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힌트. 이번에도 연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 동학농민운동 때도 연락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그래 야 조선 너가 부르면 우리가 또 갈게 라고 했는데 우리가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어. 이 조약은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뭐 했다? 청나라 일본 양국이 철수를 했다가 나중에 부르면 언제든지 서로에게 알려줘가지고 연락을 취하도록 하자 라고 했던 게 뭐죠? 오! 정답! 선생님이 질문도 하기 전에 대답이 나왔네요. 바로 텐진조약이죠.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학농민운동 이제 해결하려고 누구한테 연락을 했다? 청나라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청나라가 일본한테 텐진조약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일본한테 연락을 한 거야. 일본한테 연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군도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조선 정부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자, 우리는 청나라한테만 연락했어. 청나라 군대는 당연히 들어와.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누구도 들어와? 일본까지 들어오더라. 그러면 조선 정부로서, 조선의 왕으로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좀 기다릴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빴겠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청나라만 불렀는데 일본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 일본이 동시에 출병을 하는 바람에 이건 좀 아닌데? 이러다가 우리 뭐 하겠다? 이러다 어떻게 하겠다? 청나라, 일본이 우리 조선을 둘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안 되겠다. 일단은 농민군들하고 뭘 해야 되겠다? 화해를 해야겠다. 그래서 화약을 맺습니다. 이 화약을 전주화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한풀 그 기세가 꺾이게 된다. 그런데 농민군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 유지는 되겠죠. 화약을 맺고요. 집강소라는 걸 설치해서 이제 농민군들은 전라도 지역에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화약 시기가 계속되는데요. 자, 우리가 내용을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짜잔. 자, 우리 학습 목표 2번과 관련된 패정개혁안 내용이에요. 보이나요? 이만큼 와야 보이나? 자, 패정개혁안의 내용 첫 번째.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뭘 의미합니까? 선생님 조금 기다릴게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첫 번째,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계를 한다라는 내용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대답해보세요. 관리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하자? 잘 맞았어요. 관리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좀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좀 백성들을 위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린다.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린다. 그렇죠. 신문제를 어떻게 하자? 폐지하자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냐면 신문제에서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분 차별이 노비의 존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젊은 과부에 뭘 허용하자? 재가를 허용하자. 여기서 재가는 재혼을 의미한다 했어요. 젊은데 과부가 된 사람을 그전에는 다시 결혼 못하겠어. 근데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해준대.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하자? 상향하자, 높이자, 인권을 존중하자라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외적과 남녀 평등도 맞아요.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할 것. 여기서 외적은 어느 나라를 의미합니까? 외적. 우리 속된 말로 외놈 하는 외는 어느 나라를 의미합니까? 좀 기다릴게요. 일본 정답. 일본을 의미합니다. 일본. 우리가 척외 맞습니다. 외를 배척하는 거. 자, 척외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먹고 우리나라를 좀 괴롭히는 일본을 배척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척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를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토지제도를 개혁하자. 맞습니다. 토지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농민들이 가장 원했고 바랬고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조항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조항들 5개, 특별히 선생님 5개만 가지고 왔어요. 이 중에서 뭐가 꼭 농민으로서 필요할 것 같다?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토지제도? 아니, 그럼 아까 얘기 대답한 건가요? 자, 내가 농민이었다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나요? 이 폐정 개혁안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대답이 없네. 기다려봅시다. 신분제. 신분제 폐지. 또 다른 생각 있는 사람 있나요? 신분제 폐지가 또 뭐가 있을까? 다들 신분제만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관리 부정부패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우리가 그 전에 갑신정변을 이제 개혁정강 14개조에서 보면 그 내용들은 사실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그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관리들, 엘리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면 이 동학농민운동은 아래에서부터 백성들이 직접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했던 조항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당시 동학농민군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과연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제4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정부하고 동학농민군 사이에 화해하는 약속이 맺어졌어. 그리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동학농민군 나름대로 집강수에서 폐정개혁안을 근거로 이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만 끝났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아까 텐진 조약 때문에 조선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다고요? 그렇죠. 일본하고 청나라가 들어왔단 말이야. 자, 이거 지도 한번 봅시다.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청일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 지도 가까이서 봅시다. 자, 청나라는 어디로 상륙을 했습니까? 청나라 군대는 어디로 들어왔어요? 제일 가까운 도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나라 군대가 이끌고 군대가 우리나라 조선으로 들어올 때 가까운 쪽이 천안 쪽이죠. 우리가 천안이라고 그냥 표현합시다.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도시니까요. 그러면 일본군은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군은 어디로 갔어요? 팔 아프다 선생님. 그래, 인천으로 갔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던 지역은 청나라가 들어온 청나라가 들어오는 천안이 가깝나요? 아니면 일본군이 들어온 인천이 가깝나요? 자, 지금 동학농민군들이 운동이 일어난 데가 있어. 근데 청나라는 천안 쪽으로 들어왔어. 여기 이 지도에 보면요. 그리고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왔어. 근데 그 중에서 어디가 가까운 도시는 실제 일어났는데 진압을 하기에는, 그렇지, 천안이 가깝죠. 천안. 왜? 요 전라도 쪽인데 천안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청나라는 이걸로 봤을 때 왜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렇죠. 동학농민군을 진짜 동학농민운동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일본은 좀 이상해요. 일본은 굳이 동학농민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로 들어갔단 말이야? 천안으로 인천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인천으로 왜 들어갔을까?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였냐 하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가 전주 화약을 매겼다 했죠. 그래서 조선군이 청나라군하고 일본군하고 얘네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우리가 원래 동학농민운동 이것 때문에 농민군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진압하려고 청나라도 불렀고, 그거에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 너희도 왔는데 우리 이제 다 해결됐어. 우리 이제 농민군하고 다 우리 해결했거든. 서로 화해해서 지내기로 했어.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 군대 너희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줘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뭐냐? 청나라는 돌아가려고 했어. 청나라 군대. 그래? 그럼 알겠어. 우리 이제 할 일이 없겠네. 우리 이제 돌아갈게 라고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일본은 돌아가기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 이놈들이, 야, 우리가 보니까 너가 이모군란 때도 그렇고 갑신정변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동학농민운동까지 뭔 일만 생기면 계속 연락하는데 너가 그래야 그게 나라냐? 그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일본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혁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개혁을 강요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조선에서는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세워가지고 개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야, 우리 일본 너가 얘기하는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일본은 계속 아니야, 너희는 개혁을 해야만 해 라고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했다?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결국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개혁을 실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청나라가 화가 나겠죠. 왜? 아니, 조선은 원래 청나라 것이다 라고 청나라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뭐 했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화가 났겠지.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일전쟁이었어요. 어쨌든 청일전쟁은 청일전쟁이고, 동학농민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어떤 나라를 싫어한다 했지? 어떤 나라를 싫어한다 했어요? 일본을 싫어한다 했죠. 일본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를 막 집어삼킬 것처럼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동학농민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봅시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네요. 쫓아내야 돼요. 다시 싸워야 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군들은 다시 싸우기 위해서 힘을 내가지고 한 번 더 앞으로 가게 됩니다. 갔습니다. 그게 제 2차 봉기가 돼요.
자, 제2차 봉기에서 중요한 건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이 우금치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충남 공주 지역인데요. 이 우금치 전투에서 이 계곡을 따라서 이제 세 개로 흩어져가지고 동학농민군이 진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 일본군하고 여기 안 보이나? 아, 보이겠죠? 일본군하고 우리나라 정부군이 같이 있었어. 일본군하고 정부군이 같이 막았었어. 관군이 막았었어.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동학농민군들이 쓰던 무기는 어떤 거에 있었냐면 죽창 혹은 호미, 낫 이런 것들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어요. 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한 이 무기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무기로서 굉장히 좋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좋지 않나요?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본군은 정말 서양식 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군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군들은 끼케야 화승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우금치 전투에서 치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 보면 세 골짜기로 진격하고 있던 이 동학농민군들이 막 기관총을 가지고 막 쏴서 이제 일본군이 죽이고 이랬으니까 계곡에 피가 진짜 계곡물을 잃을 정도로 시신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체포됩니다. 대표적인 지도자 전봉준, 그리고 홍화중, 김계남 같은 지도자들, 이들이 이제 체포되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보면요, 자, 여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진이에요. 진짜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여기 들것에 실려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전봉준입니다. 전봉준이 이렇게 들것에 실려가가지고 이제 공판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 아니고 진짜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자, 이 공판을 받으러 간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당시 전봉준이 감옥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공초라고 불리는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나왔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왜 봉기를 일으켰느냐, 첫 번째 왜 일으켰느냐 하면 조병갑이라는 사람의 탐악에 못 이겨서 일으켰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2차 봉기를 왜 일으켰느냐라고 하면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에 열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껴가지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 성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있어요. 자, 굳이 따지자면 제1차 봉기는 누구에 대한 농민들의 화, 분노인가요? 무엇 때문에 개혁에 참여한 건가요? 제1차 봉기는 누구를 향한 개혁 의지일까요? 하나입니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지, 조병갑의 수탈. 대표적인 누구다? 부정한 관리. 맞아요. 정부의 잘못된 행태, 그리고 당시 관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보이나요? 성격이에요. 반봉건. 뭐라 부른다? 반봉건. 봉건적인 것에 대한 반대되는 것이다. 반대한다. 봉건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옛날 구습에 찌든 아주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옛날 전통적인 것들 이런 잘못된 악습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일으켰다고 하면 제2차 봉기는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디에 대해서 일으켰습니까? 누구에 대한 반대? 반외세까지 갔죠. 맞아요. 반외세, 일본 세력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마칠 시간인데 여러분들 오늘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형성평가로 풀지 말고요. 선생님이 오늘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선생님 글을 올렸어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페이스맵 활동지가 선생님 첨부해 놨거든요. 저번에 여러분들이 그 흥선대원군 가지고 페이스맵 작성을 했었는데 오늘은 누구를 주제로? 전봉준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페이스맵을 작성을 해서 사진 찍지 말고 눈은 뭐다 코는 뭐다 저번에 했던 거 있죠. 그 방식대로 댓글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형성평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가지고 선생님 뭐 잠깐의 좀 뭐라 해야 되지 당황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식 출첵 있어요. 선생님 출첵 따로 올려놨습니다. 역사 출첵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어쨌든 학습지요? 무슨 학습지? 선생님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1대1 대화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고요. 오늘 조금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답도 잘 해주고 열심히 참여해준 덕분에 선생님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보 개혁 그리고 을미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